좋아요, 구독. 사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려 일경이라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거든요. 그런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는 게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에 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관련주를 저희 주식시장에서 찾는 방법밖에는 사실 간접 투자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실제로도 네네. 이 비트코인 ETF를 정말 거래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해외 주식을 저희는 하니까 네네네. 해외 주식으로도 매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아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아예 비트코인 ETF는 한국인은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게 지금은 결국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수단 자체를 지금 우회를 한다고 해도 거래 우회가 자체를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거래소를 통해서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거래소로 가야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국내 거래소의 좀 이용자 수가 다시 급증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조금씩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많이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인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예치금을 증권사에 입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드금을 마련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똑같은 구조거든요. 예치금을 입금을 시킨 다음에 코인을 매수해서 코인을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쪽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가격이 지금 국내 거래소랑 가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김치 프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역으로 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트코인의 찐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특단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국내 거래소, 특히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을 통해서 지금은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ETF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은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내가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은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그럼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소를 이용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부분이 사실은 쉽게 결정하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열기를 띠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저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당연히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가 된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달라요. 지금 앞전 비트코인 6개월 전에 신고가가 한 68K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거기를 강하게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를 시켜준 상황이죠. 돌파를 시켜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그 라인을 지지를 명확하게 한 며칠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은 매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고가 영역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고래 투자자라고 많이 하거든요. 큰 손들을. 네. 고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 가지고 위쪽에 대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리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고점이다,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난해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급등시켰던 부분들이 ETF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선물 거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현물 거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롱 포지션의 지금 역할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결제 약정이 지금 거의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롱을 치고 지금 홀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은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워낙 신고가도 돌파한 상황이고 이거 더 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정말 크게 조정을 준다 하면은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저는 한 72에서 70K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74K 정도 거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가격이 비싸긴 해요. 네, 비싸요. 네, 그렇죠. 정말 비쌉니다. 비트코인 한 개 살려면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긴 한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추격으로 좀 따라붙기보다는요. 일단은 조정이 살짝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72에서 70K 사이에서는 지금 매수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소별로. 해외 거래소별로만 놓고 봐도 지금 그 라인대 비트코인만 한 1000개 이상의 지금 비트코인이
매수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눌린다 하게 되면은 72에서 72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14일이 지금 선물 데이터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숏을 엄청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한다. 그렇죠. 하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너무 많이 올렸다고 체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고점이다 싶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으로 숏을 많이 치는데 지금 손바뀜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형 고래나 대형 고래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매수 쪽으로. 그렇죠. 오히려 들어오고 매수로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개미라고 많이 하잖아요. 소규모 투자자분들을 네, 소규모 투자자분들. 숏을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가 정말 많은 청산이 일어납니다. 아. 보통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하잖아요. 네. 위쪽에 대한 부분들이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 물량을 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선물 데이터만 놓고 본다 해도 지금 공매도 부분들의 물량 부분들도 꽤나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아래쪽에 지금 롱 포지션에 취해 있는 청산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BTC의 지금 청산 물량 위쪽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신고가가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60K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다소 어렵죠. 왜냐하면 ETF 자금도 있는데.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위쪽에 유동성을 먹으려고 계속 위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지만 오히려 저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조정은 개인 투자자 분들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지표를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큰손 투자자분들과 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비트코인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네네. 부분은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주들에 아, 관해서는 네네네.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할까였는데 네네. 이쪽은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옳은 걸까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나 머니트리나 머니트리? 네,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좀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많이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조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트럼프가 일단 당선이 확실시가 된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부분들의 정책적인 규모를 봐야 됩니다. 바이오 쪽도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워낙 좋기는 하겠지만 그간 바이오가 좋았을 당시에 가상화폐 쪽은 굉장히 탄력을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 공약만 놓고 보면은 가상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러면 결국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책적인 모션을 취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클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자체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수급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관이나 어디든 메이저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바이오 대비 지금 밸류가 너무 싸거든요. 네. 밸류 대비 너무 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급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우리기술 투자를 맞아요. 또 본부장님께서 네네. 원픽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 이 갭이 살짝 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다시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맞아요. 정확히. 이야기를 네. 했는데 정확하게 갭 메꾸고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너무 대단한데요, 본부장님.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그만큼 지금 많은 투자들이 쏠려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는 증시 투자인 게 결국에는 주식을 하려면은 경제적인 이슈 부분들의 팔로우를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치이고요, 중국의 치이고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또 밑으로 네, 빠지는 맞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출국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환호하겠지만 반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오히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 폭탄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동차,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관세를 폭탄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수출주들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단 가상화폐 쪽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제는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플로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급등이 많이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아직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프리미엄을 여전히 많이 못 받고 있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은 위쪽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매수를 넣어주기 나름입니다.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좀 취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했던 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신고가를 넘어서서 다시 재신고가 달성할 때 네. 그때 알트 암호화폐 갑니까? 관련주들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이 저는 이제 랠리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미 신고가 넘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신고가를 저는 지지를 명확하게 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이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탄력이 많이 죽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대한 재료도 이미 선 반영이 됐고요. 그럼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모션을 보고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그 유동성들이 알트 쪽으로 다 이동을 할 겁니다. 알트나 특히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 그간 못 움직였던 코인들이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주 역시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규모에 관해서 굉장히 네네.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네네. 본부장님.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네. 계산해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볼륨이 우리 코스닥 시장의 4배 정도나 네, 커졌더라고요. 그럼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 코스피 지수에 관한 그 규모도 암호화폐 시장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몇인지는 아시죠? 저 압니다. 네. 메타를 이겼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여전히 시가총액 글로벌 1위가 야, 금이고요. 네. 네, 그다음도 엔비디아 뭐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위로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이 가격을 위로 올리는 것은 ETF만으로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쵸. 결국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투자자들이 붙어줘야만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내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메이저들의 자금 역시도 국내 증시에 투자할 바에 결국 미국이나 암호화폐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좀 투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결국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시장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외국인들도 그에 따른 가격의 메리트를 많이 느낄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면서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맞게 포트를 준비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굳이 지금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저는 뭐 전체 자금을 빼서 비트코인 이동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포트를 다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는 왔다. 국내 증시를 포함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트를 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좀 다분화되어 있는 포트를 지금 분산화시키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